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 대법원이 3심 선고에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파기환송심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대장동 재판도 대북송금 재판도 다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희희낙낙할 만도 한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장 14일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을 불렀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이유를 설명하면서 불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공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비단 청문회뿐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희대 특검을 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실제 초선 의원들은 발의할 태세입니다. 왜 그러면 이들이 집요하게 대법원을 공격할까요? 오늘 한 법조 세미나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이후 유죄 취지입니다. 이것은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돼서 대통령에 취임해도 재판은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자체가 이재명 당선 후에도 재판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대법원 판결을 이례적으로 빨리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대법원의 연구관 등을 통해서 헌법 84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받고 있는 5개의 재판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다 정지되느냐, 아니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대통령 때 있었던 기소가 아니라 그 전에 받던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조계는 두 가지 이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설마 이게 사람 잡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은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봤기 때문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대로 이 해석이 맞다면 이재명 후보는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하고, 특히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이 열리는 선거법 재판은 이재명이 대선에서 승리한 뒤 곧바로 파면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집요하게 선거법 재판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 세미나에서 나왔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융단 폭격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이 대선 이후로 미뤄진 이재명의 형사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 자체가 대선 이후에도 이재명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 주최한 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 세미나에서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84조는 재판을 중지하는 것과 계속하는 것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지만 결국 법원의 유권 해석으로 정리될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법원이 판단에 따라서 이재명 재판을 당선 뒤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는 입장과 소추의 재판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 교수의 주장은 이런 문제를 잘 아는 대법원이 이 후보 당선 이후에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파기환송 판결을 했을 리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재판이 정지된다면 굳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대선 전에 서둘러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 형사소추,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를 빼고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의 범죄 혐의가 아니라 이건 그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토론에 나선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이충상 변호사도 충격적인 진술을 합니다. 법제처의 헌법주석서는 헌법 84조의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명확하게 해설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 헌법 68조 2항을 봐도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헌법 68조 2항.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그러니까 사망 말고도 판결 기타의 사유가 포함됩니다. 이건 대통령에 있으면서 저지른 범죄 혐의가 아니라 그 전에 저지른 범죄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은 가능하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번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대법원을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한다, 특검을 한다, 사퇴하라, 청문회를 한다. 그 이유 아닐까요? 우인식 변호사는 헌법 84조의 소추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하위 법률에서라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버스는 떠났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고 6월 3일이 선거입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라도 열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게 아니냐는 건데 이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면 선거를 또 한 번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